예. 그놈의 차는 왜 이렇게 막힐까요? 차 안 막혔어요. 왜 이러세요? 저 실드를 쳐주려고 그러는구만. 아니 안 막혔고 내가 니시로 착각을 해갖고. 예. 아니 이게 이제 새날 방송의 시청자들은 예. 방송 늦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 닮아가지고. 푸른 나무님도 싫어하잖아요. 그럼 싫어하긴 하는데. 근데 오늘은 왠지 진짜로 제가 뭐 이렇게 변명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니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맨날 내가 늦어갖고 좀 일찍 오자 그래갖고 지금 칭찬받으려고 일찍 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 3시인데 왜 안 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봤더니 아직 안 봤어. 아니 근데 내가 보람 PD한테 한 말이에요 좀 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 내가 다음 방송 준비가 좀 늦어져 갖고요. 준비하면서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진짜로 늦게 오는 거야. 야, 세상은 좀 무섭다. 아니 그게 이제 도사가 돼서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이 순수하고 이걸 이제 불교용어로 식이 맑다 그러거든. 의식할 때 식자. 식이 맑으면 세상이 조금씩 보여요 앞날이.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늦었는데 뭐 이렇게 말이 길까.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도 정치 천재 정봉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다른 방송 나가시는 거를 정봉주니까 봐요. 근데 정말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신박해. 사고의 어떤 그 틀이 일반 정치인들하고 완전 달라. 아, 그래요? 그래서 컷오프 당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컷오프는 제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 워낙 이제 뭐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이 정보도 많고 판단도 좋고 아주 똑똑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진보 진영의 자산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비대위라고 불러야지 지금 지도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치.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당의 지도부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도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다만 당원 당규를 바꿔갖고요. 지도부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뭐 당대표 역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3월 말에 바꿨어요.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는데 자 이게 그거 다 개소리고 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 깊은 함의를 갖고 있어요. 지도자. 예, 지도자라고 하는 지금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정신적 지주 향도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살아있는 인간 지침서예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럼 조건이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뽑았어야 돼요. 우리가 뽑지 않으면 지도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위 선출 권력. 그렇지. 선출된 권력이 아니므로 비법 권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당원 당규에 이번엔 놓았어요. 뭐 비대위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비대위는 임명도 아니고 선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 5, 60대들은 옛날에 요괴인간 본 거 있어요. 요괴인간. 예. 베라.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어둠에 숨어서 사는 우리들은 요괴인간. 이게 뭐냐면요. 되게 좋아하시네. 귀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 계속해 주세요. 나도 어서 인간이 되고 싶다.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데 그게 무척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요괴인간들이었거든요. 베라 3인방이야. 이 지금 비대위는 요괴인간이에요. 지금 얼굴 표정은 밝은데 여기 매칭이 너무 많아. 아니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들을 그 지도부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들은 또 두 번째 착각을 하는데 당이 왜 이래요 이러거든요. 그럼 당에 대해서 규정을 한 번도 내려준 정치인들이 없을 거예요. 보통 당이라고 하면서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1. 당은 민주당사다. 아니다. 2. 당은 민주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아니다. 자, 당은 지도부다. 아니다. 그럼 당은 그 모든 걸 합친 거지. 아니, 잠깐만요. 당은 민주당 당원 총체다. 저는 그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은
제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정치학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은. 당은 추상적 실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오늘 내린 결론도 하나 있는데 예. 당은 특히 민주당은 빨아쓰는 것이다. 그 당은 이제 당의 추상적 실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그럴싸해 있어 보이잖아요. 당은 예. 추상적 실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과 정신을 지지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열정의 집합체예요. 예. 열정과 정신의 집합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실체가 또 있어. 무슨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무슨 그 뜻도 밝힐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있지만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결합되어 있는 추상적 실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은 우리가 당을 비판할 때요. 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제일 많은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푸나님이 그랬잖아요. 당원들이 가장 가깝다 그나마. 왜냐하면 당원들이 지지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원들이 그나마 당에 가깝기 때문에 당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비판을 당원들이 하면요. 옳지 않아요. 본인이 당이거든. 예. 그리고 우리의 지지가 모이면 그게 아주 추상적 실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이 요즘 왜 이래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비대위가 왜 이래. 그 비대위는 지도부도 아니고 그래서 비대위는 요괴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예. 알겠습니다. 저 그거 한번 보고 진짜 갈게요. 연병. 멋있는 말씀이시고요. 예. 당은 빨아쓰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 송영길, 김진애만 남았어 지금. 예. 그러면은 서울시장 경선이 좀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거기 정몽주가 들어가 있어도 뭐 아등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4명 정도로 컷오프가 될 줄 알았어요. 4명. 그리고 예. 왜냐하면 4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기도가 4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3명으로 컷오프 시킨 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묻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아직도 모르죠. 아니 답을 안 해줘요. 예. 이유가 없어. 근데 3명으로 한 이유가 박영선 후보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럼 4명이 된다. 자, 그러면은 박영선 후보가 들어온다고 얘기했나? 들어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박영선 후보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뇌피셜이거든요. 이게 엿장사 마음대로 당으로 운영을 해버린 거예요. 엿장사 마음대로. 어떤 추정에 의해서. 추정에 의해서. 안 들어온다는데. 그럼 본인들이 설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랬어요. 아니, 박영선 후보는 안 들어오면 그럼 3명이서 하지. 이게 무슨 룰이에요? 거기다가 박주민도 지금 기법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4명으로 됐을 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랬어요. 이미 서울시장 경선은 흥행이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아웃시키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 달 2주 3주 동안 송영길 마케팅만 해줬어요. 그럼 전체 송영길 후보를 꺾느냐 못 꺾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 진보 개혁 진영에서 이게 설왕설래가 되면서 붙어야 되는데 개딸들 양아들 이분들이 저한테도 지지가 있었는데 예. 송영길을 워낙 비대해서 제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지지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경선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봉핵관들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송영길 지지 선언을 하고 레이스 접자. 차라리. 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엔 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간을 보자. 간봉주. 당에서 선언할 때까지 기다리자. 선언은 컷오프를 선언해버려. 참네. 컷오프 선언 어떻게 알았냐면요. 언론 보고요. 그럼 뭐 문자 같은 거 안 줘요? 예를 들어 그 예비후보 등록하라고 당에 공고 뜨잖아요. 네. 그럼 컷오프 됐다고도 당에 공고가 뜬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마저마 특히 그 광역인데 광역은 중앙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중앙당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무적 이유라고 하는 2020년처럼 좀 밝히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봤더니 2020년 저를 쳐냈던 멤버들이 이번에도 그분들이 주도한 거로 그런 보여요. 거예요? 뭔가 구원이 있네 내가 보니까. 아니 9원이 있는지 뭐 10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8원이 있는지. 근데 자 2020년 그 공심위원장은 원혜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주도한 게 사무총장이 주도하거든요. 윤호중 사무총장이요. 싫어하네. 그리고 그냥. 그때
이분은 이름을 밝힐게요. 김성환 비서실장이 있어요. 네, 알죠. 김성환 비서실장이 자, 그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써요. 정봉주 컷오프다. 단독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요. 그 기자한테. 근데 기자가 약간 오타쿠야.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누구한테요? 그랬더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핵관입니다. 본인은 핵관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분입니다. 딱 알았죠, 제가? 그러면서 기사를 쓰라고 직접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제 방송 나간 다음에 그 양반이 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의원들 사이에서 평도 안 좋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해요. 이러죠. 그분이 연합뉴스에 전화를 해갖고 기사를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그건 일종의 원풀인데? 분명하다. 기사를 써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니까 핵관이래요. 그 김성환 비서실장이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시인도 부인도 안 해. NCND. 이거는 시인한 거거든요. 제가 김성환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죠. 왜 당신 언론에다 대고 정봉주 컷오프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걸 왜 기사를 쓰라 그러냐. 그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래요. 야, 그런 식으로 죽이는구나. 이게 김성환 비서실장 때 여러 명 죽였어요. 총선 때 이야기죠? 총선 2020년에. 그 총선 때 죽인 사람 내가 다음에 또 소개해달라 그러면 저 충청도에 또 누가 한 분 계세요. 하위 20%에도 안 됐는데 하위 20%에 안 됐냐고 물어봐요. 그 컷오프다. 사퇴해라. 저 컷오프입니까? 하위 20%니까 하위 20%가 아닌데 우리가 달리 조사한 근거로 보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분에 대해서 또 안 밝혀요. 어쨌든 그건 다른 분 얘기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래요. 비서실장이 생각이라고 하면 이 양반아 당대표 생각으로 알지 기자들이 누가 그걸 당신 개인 생각으로 알겠냐고. 그러면서 왜 핵관이라고 얘기를 해? 그 핵관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를 쓰라 그래.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야, 이상하게 민주당이 의원님한테만 늘 참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 공심위 시작할 때 내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렸어요. 그 양정철 그때 영향을 역할을 하고 있었던 양정철 그 연구원장 그다음 그 최모 또 누구 있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컷오프 되기 전에 야 거기 김성환이 비서실장으로 당신들하고 좀 이너서클에서 같이 얘기를 하니 김성환이 이상하게 나한테 감정을 갖고 날 자꾸 죽이려고 한다. 여기 노원에서의 구원이 있죠 또. 있죠. 우모 의원과 둘이 친한데 지금 이제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모 의원은. 네. 둘이 친한데 이상하게 김성환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 사람 조심해라. 제가 양정철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형 뭐 김성환 난 양이 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줄 모르고 김성환 그렇게 합리적인 불합리한 사람 아니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다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잠시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웬 광고? 여보세요? 네, 정 의원님. 어제 그 본회의장 발언 보고 내가 울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걸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네, 필리버스터 안. 아니 시간이 그 씹새끼가 욕하면 안 돼. 이거 방송이야. 욕하면 안 돼. 이거 미쳤나 이 양반이. 전화 끊으세요. 누군지 모르게. 그래요. 안 의원님 잠깐만요. 방송 중에도 상관없대. 너무 화가 났어. 자, 그래도 육두문자 쓰지 마시고요. 김용인가 예. 김웅 그거. 예. 감옥 보내야 할 그 자식 말이야 그거. 예. 감옥 보내야 했기 때문에 보냈대요? 아니 3시간 동안 이게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잠깐만 여보세요. 안 의원님. 안 의원님. 컴다운.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방송 중이야. 좀 컴다운하고 김웅 얘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 김웅 얘기를 끄집어내? 내가 맨날 그랬잖아. 아니 제가 한 2시간짜리 준비했는데
아이, 지 혼자 뭐 책을 읽어. 아이, 예? 참, 그 관심 없다니까. 33분 동안 얘기 잘하셨어요. 내가, 아이, 아니, 전화 봉두사, 끊어. 저 예. 목소리 한 또 30분 이야기 쭉 하면서 방송이 아사리판 나는구나. 예, 저 봉두사님 저 한을 제가 달래드리려고 했는데 예? 내 한은 우리 그것도 한 당원과 한 인간의 지지자들이 정- 달래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인생 한 사람의 정치 인생과 인생을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예, 자, 새날 네?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세요. 아 지금 새날에 가 계세요? 예, 얼른 인사하세요. 아, 예. 아 이번에 저 푸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푸나님 진정 있는 그 마음 그리고 10년 이상 동안 그 새날을 지켜온 그 진정성에 제가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여보세요. 앞으로 새날을 위한 푸나를 위한 그런 저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찾아보려고 합니다. 푸나님과 새날이 존재하기 위해선 이 방송을 들어주는 시청자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 시청자분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욕한 거 그게 다 들렸어요? 아, 그건 내가 마이크 이 핸드폰을 확 뺐어요. 그 순간에. 그게 안 들렸어 잘.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세요. 어제 너무 잘하셨어. 예. 예, 이제 우리의 희망은 새날이고요. 저도 새날 열심히 들을 거고요. 또 시간 되는 대로 불러주시면 새날 열심히 예. 출연해서 우리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고 싸우겠습니다. 지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 말씀을요 이제 짧게 하세요. 아재돼요. 자꾸만 길게 하면. 예, 됐습니다. 이제 그만. 네, 새날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자, 여러분들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계속 하면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정철 그분들한테 내가 미리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내가 해줬더니 자기들끼리 앉았고 쿵짝쿵짝하면서 저 컷오프 시키는데 협심을 한 거야. 협력을 했어요. 이번에 그분이 지금 뭐냐면 1.5선의 정책위 의장이야. 누가 임명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정책위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왜 감정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있어요. 제가 노원에서 우원식 이름 얘기해버렸네. 우원식 사단이 있어요. 저만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알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전에 감옥 갈 때, 그때 했던 저 지역 기반 그 이야기 그 한번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억나시죠? 그 멘트.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노원구에서 쫓겨나신 거에 가깝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떠났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노원을 아성을 쌓고 우물안 개구리 동네 꼬마 잔치들을 하려고 하는 거로 보여요, 저는. 아니, 대통령이 왜 조기 축구 갖고 하루 종일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래. 그 국회의원이? 왜 상가집 갖고 밤을 새요? 국회의원은 정책을 해야 돼요, 중앙에 와갖고. 근데 그래갖고 그분들 정치하는 양태하고 저는 틀려요. 그래서 저는 맨날 중대선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소선거구 하지 말고. 소선거구 해갖고 나라 이 절단 나게 하고 맨날 싸우는 거 하지 말고 중대선거구 하자. 그분들은 소선거구에서 마르고 닳도록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윤호중 그때 2020년 저 컷오프 시킬 때 사무총장 이번에 비대위원장 김성한 그때 그 이해찬 비서실장 지금 정책위 의장 2년 만에 데자뷰 같아요 저는.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얽혀 있는 어떤 사적 관계들이라는 게 있어. 그 관계에서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컷오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선 없이 뭐 하자라고 비슷한 맥락으로 컷오프에는 명백한 명분이 있어야 지지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뽑힌 후보 지지하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약간 구원의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그 아주 괜찮은 재선 의원인데 기자들한테 적합도 조사, 적합도만으로도 다 컷오프 시키는 줄 알았는데 전체 점수의 적합도는 40%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60%는 정성적 자기들 마음, 그 엿장수 마음대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선 의원이 인천에 지역 기반을 둔 재선 의원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분이 적합도 조사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기자한테. 그 기자는 또
그 봉해과냐 기자는 전화 갖고 술이 취해갖고 형님 나 그 형 밑으로 갈래요. 기자 때려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이제 컷오프 된 걸 보고 그래서 내가 널 월급 줄 능력이 안 된다 그랬더니 형 우리 집에 돈 좀 있고요.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형 밑에 가서 정치할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너가 지금 그 안에서 아주 역할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할 역할이 있으니. 자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저하고 좀 저를 좀 경계하는 그 의원이 다른 의원들하고 만났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감옥까지 갔다 오고 밑으로 내몰렸으면 초선밖에 안 했고 이러면 죽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악착같이 살아남냐? 아하. 그리고 이번에 적합도도 그렇게 높이 나오냐? 참 질긴 인간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우연히 그 MBC를 갔다가 그 팟짱에 있던 장윤성 기자를 만났어요. 지금 어디 있대요? 지금 왔다 갔다 방송해. 그래서 이제 또 저하고도 뭐 또 하나 하자고 그러고 이제 하고 그런데 또 방송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더니 의원님 제가 기자의 촉으로요. 의원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그랬더니 14년을 들판을 떠돌고 있는데 막상 필드 안으로 보기 플레이가 아니고 이 그 페어웨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감을 못 잡는다.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정봉주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게 불편한 거다. 밖에 있어도 저렇게 시끄러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안에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저들의 탄압을 받을 때도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 갈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가 미친 듯이 웃어야 쟤들이 열받습니다. 우리가 울면 쟤들이 행복해합니다. 울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이번 거짓 MB 쥐박이 또 사면해준대. 해주고 싶으면 해주라 그래요. 인생 끝까지 한번 승부를 내보자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이러한 결기가 있다가 우리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만 들어오지 말라고 쳐내니까 계속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어제는 속상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왜 예를 들면 낙곰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 저 감옥 가실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엄청 와가지고 그때 저한테 면회 오려고 안민석 의원이 면회 관리했는데요. 면회 안 시켜준다고 지랄 발광들을 하면서 번호표 뽑고. 아니 결국 뭐 정봉주를 지키자 해놓고 결국은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지키는 게 아니라 막 밀어내고 막. 아니 지켰죠. 가택 연금으로 집에서 못 나오게 지키는 거지. 자. 아유,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보고 오늘 문자가 왔어요. 그분 거는 좀 이거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뭐 하셔라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 예? 하루에 문자가 500개 1000개씩 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찾아. 못 찾겠어. 근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쳐내고 물갈이 하는데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왜? 뒤도 안 구리고 뒤가 구린 것도 없고 빚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한 분에게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만.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준 당원분들에게 지지자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잘 되라고 계속 성원하는데 잘 못 돼서 그 빚 위에는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가? 이분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정말 정봉주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결기를 갖고 대의와 정의와 명분을 갖고 정치하는 분이 결국 마지막 최종 대한민국을 바꾼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다른 거는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이 뉴스를 안 봐. 정치 얘기를 안 해. 언제부터? 3월 9일부터. 정할못인데요. 뉴스를 아예 안 봐요. 그럼 내가 가끔가다 집에서 경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보 얘기하지만 나 못 참아요. 이게 너무 심장이 뛰어갖고 윤 얘기하면 못 참겠대. 근데 이번에 또 컷오프 된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간 건 알아요. 하도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 근데 어느 날 늦잠을 자니까 왜 오늘 새벽에 안 나가요? 그래서 나 안 나가도 돼. 그랬더니 더 이상 안 물어봐. 한 2, 3일 있다 계속 그렇게 안 나가니까 운동만 하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서울시장 나갔다면서 한가해요. 그래서 나 컷오프 됐어. 그래서 한 4일 정도 지난다고 알았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뭐 둘이 이제 술도 안 먹고 뭐 그 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차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업을 해도 잘하고 뭘 해도 다 잘하니까 그냥 정치하지 마시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길을 쓰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저들한테 탄압받을 때는 웃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몸짱 돼갖고 나오고 감옥 가서도. 그런데 그 당신 동료들이라고 했던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들 겉으로는요 저하고 다 친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소위 말하면 지방선거의 공천이라는 걸 하잖아요. 공적인 선거예요. 그게 추천이야. 근데 지금 느낌으로 보면 몇몇 사람의 사천 느낌이 난단 말이야.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컷오프. 사실 제가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도 주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천하고 컷오프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올 후보가 없으니까 살려주는 아니 케이스처럼. 송영길 대표는 또 여론 속에서 여론조사 돌리니까 그나마 민주당에서 1등을 나오는데 1등 나온 사람 컷오프를 또 어떻게 시켜요? 근데 저기 또 순천시장으로 나온 노광규 시장이 있어요. 그분이 1등인데도 적합도 1등인데도 컷오프 시켰어. 저도 꽤 높게 나왔어요. 제가 예. 나중에 자꾸 이분들이 이 컷오프 갖고 얘기하는데 뭐 헛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면 제가 적합도 조사한 거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에 정보를 받는 건 비대위만 받지 않아요. 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예.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사람이 없거나 해서 당이 후보를 내세우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쪽에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굉장한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뭐 그런 이유로 전략 공천을 하잖아요. 근데 컷오프라고 하는 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경선 붙이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나를 후보로 만들어 달라가 아니잖아요. 경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또 강서 어디에 나가려다가 또 그렇죠. 안 예.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때 금태섭한테 적합도 조사에서 4% 이겼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포기하는 건 정봉주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아휴, 근데 하도 밀어내니까 이제 저도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힘들다, 지쳤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처음으로 요즘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 입에서. 지치죠 아무래도. 사람 심리적으로 지치죠. 제가 저 자신에게 낯설어요.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축구하고 복싱하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좀 진지해져 봐요 지금. 아니 학생 운동을 하면 그 또 운동 또 팔아먹는다고 윤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힘들 때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버텨내는 힘이 남다르게 있어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접고 싶더라고. 하긴 그렇긴 하겠어요. 그냥 겉으로야 항상 유쾌한 사람이지만 이런 정도 되면 뭐 하고 싶지가 않지. 제가 3월 9일까지요. 10월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좀 열심히 뛰면 그럼 많은 분들이 나와 똑같은 결기로 뛰면 이기겠다. 조금 한 1% 안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술을 끊었어요. 3월 9일 날까지 끊겠다 그랬는데 3월 9일 날 정권 뺏기고 다시 정권을 되찾을 때까지 술을 끊겠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지치고 좌절되고 그래서 술이 먹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2년만 더 끊으면 되거든요. 예. 오래 가지 않습니다. 2년만 더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 동지라고 믿었던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내치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 예. 우리 의원님이 뭐 역할을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제 방송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고 현장에 나가서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뛰는 거는 이게 사람이 힘이 좀 에너지와 열정이 있어요. 청춘은 에너지와 열정 아니에요? 그 에너지와 열정 또 상상력을 만들고. 근데 이제 뭐 송영길 대표는 전화 왔고 선대위 들어왔고 뭐 좀 그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계속 전화는 안 와요. 한 번 오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지. 근데 일각에서는요. 정봉주 보궐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포기한.
근데 이 비대위가 저를 보고로 주겠습니까? 전략국직은 경선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꼭 현역 의원만 하는 건 아니죠. 예. 아닌데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모 후보님이랑 이제 비교를 해 갖고 그 사람이 기여한 게 맞냐 우리 진영에. 예. 정봉주가 기여한 게 맞냐. 제가 이제 약간 좀 빡쳐서 한 이야기가 그런 예. 거예요. 열심히 개고생한 사람들은 쳐내는 어떤 방식이 예. 사천의 느낌이 나니까 음. 나 그냥 너 싫어 이런 느낌. 음. 그런 나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방선거에 흔쾌히 동의가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이 당이 공천을 잘하는 과정이 괜찮으면 예. 그래 내가 지지하는 사람 졌어. 근데 저 사람한테도 나쁠 것 같지 않아. 열심히 돕자. 우리 후보는 이제 떨어진 정봉주가 아니라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안 되게 만드는 건 진짜 내가 봤을 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우리 이제 새날 푸른 나무님하고도 진정성 있게 우리 항상 얘기를 하니까 진심으로 재보궐 선거에서 출마해서 국회에 가고 싶어요. 오기가 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뭔데? 그거 조금 틀립니다. 저는 이제 오기 뭐 사람에 대한 불안 그 불만 감정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도인 다 됐어요. 해탈하셨네 해탈. 진짜 예. 도사됐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172명이잖아요. 지금 고군분투하는 의원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저기에 정봉주가 하나만 더 박히면 제가 박히면요. 172명 의원들이요. 날라갑니다. 제가 최근에 대충 세본 적 있어요. 예. 활동 잘하는 사람들. 예. 30명 정도. 3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요. 최재성 의원이 예전에 초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디 이제 오마이뉴스 뭐 10주년인가 몇 주년 기념식 하는데 내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봐. 내가 그렇다 그랬지. 최재성 의원이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랬더니 제가 있을 때의 분위기, 없을 때의 분위기와 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요. 이건 2004년서부터 2008년까지 상임위 해본 사람들이면 저하고 함께 상임위 해본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면요. 우리 진영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요. 전투 분위기가 폭발을 해버려. 이거는 그냥 우리 진영뿐만 아니라 심지어 술자석 이런 등등에서도 식사자리 이런 데서도 완전히 분위기가 살아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럼 지금 당에 들어가잖아요. 전 당에 들어가서 BBK 다스 갖고 싸울 때도요. 상임위에서 발언하지 않았어요. 왜? 상임위에서 발언하게 되면 면책특권이 보장이 됩니다. 내가 워낙 자신 있으니까 나 감옥에 눌려면 놀아 하고 저는 다 기자회견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이 정도로 전투력이 있는 제가 만약 들어가면요. 앞으로 24년까지 이 남은 국회의원 2년 임기가 지금 172명 의원들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적당히만 싸워줘도요. 일당 100까지는 아니어도 99까지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활용정점 이거 깔때기 아닙니다. 용의 눈에 눈을 찍는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냥 나를 끌어누면 뭐 떨어지는 지역 가서 나가라고 그래서 떨어져도 좋고 떨어져도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요. 민주당 완전히 삽니다. 분위기가 지금 저런 뭐 수박이 어쩌고 이런 분위기하고 의총, 상임위, 본회의 텐션 완전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신적 리더가 돼서 끌어가는 거지. 참. 그 정신적 리더라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럼 또 이 시기 질투하다고 또 못 들어갑니다. 아이고 뭐라 그래야 돼 그럼. 그냥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요쯤으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재보궐선거 나가면 지방선거 같이 하잖아요. 수도권 분위기 완전히 삽니다. 그럼 제가 저를 재보궐선거에 놓주는 순간 개항에 놓든 어디에 놓든 놓주는 순간 될 지역이면요. 예. 분당은 솔직히 떨어질 지역이니까 가고 싶진 않아. 근데 그것도 가라면 갈게요. 김병욱 의원 지역에. 예. 아니 김은혜 지역 아니요? 김병욱 안 나갔는데? 성남시장 안 나가요? 아, 안 나가요? 김은혜가 지금 내려놓는 자리죠 거기가. 거기가 어디예요? 분당이 이제 갑인지 을인지 정확히 그럼 거기 모르겠어요. 가죠 뭐 또. 거기 가갖고
100% 떨어지는 지역 아닙니까? 떨어지는 지역 갈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방선거에서 저는 떨어지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거긴 저는 떨어지겠지만 계양 가면 될 거고 저는 떨어지겠지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둘 다 당선시킵니다. 이럴 정도로 이 분위기 메이커가 그냥 메이커가 아니라 뉴스톰 새로운 폭풍을 불고 오는 거예요. 빅스톰을.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신 거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죠.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동거하는 2년이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과연 제대로 싸울까? 우리 그 운동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봉주 당원 공천 운동. 예? 정봉주 당원 공천 운동. 그럼 가급적 개항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거기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면. 그럼 다 양보시 나는. 아니 이재명 후보 나간다는데 제가 왜 나가요? 무슨 쥐약을 사발로 쳐드셨어요? 왜 그러세요? 네? 아니 내가 아니 참. 쥐약과 양준모를 무슨 폭탄주로 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리도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눈치를 보고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보궐에 이쪽엔 이재명, 이쪽엔 정봉주 이러면 우리 신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정봉주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고 이재명 당선되는 지역으로 그건 뭐 다 왜 떨어진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떨어져요. 관계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뭐 맨날 승리합니까? 지는 날이 더 많은 거지. 기회를 줘라. 내 말은 기회를 줘라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지금 오늘 방송에서 보궐선거 나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정봉주 아니 나가고 싶다는 아니에요. 나가고 싶다는 이제 또 간보시네.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어느 조건에서 나가라면 난 마다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와전돼갖고 비대위 귀에 들어가고 야 정봉주 의원 지방선거 나가고 싶다는데 컷오프.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네. 정봉주가 여기서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위기 완전히 삽니다. 민주당 주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광재에 나간 원주도 있고요. 거기도 나가라면 나가시겠어요?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어디든 관계없어요. 왜냐면 국회의원은요. 지역구가 없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그 지역 안 살아도 출마 가능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 나온 지역에 정봉주 나가라고 하면 전 나갑니다. 떨어질 지역에 나가라고 해도 나갑니다. 당선될 지역에 나가라고 하면 더 땡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완전한 분위기. 그럼 언론에요. 제가 2007년 정동영 그 후보 나갔을 때요. BBK 갖고 얼마나 가열차게 싸웠냐면 지금도 저 경기도 어디 약간 시골 동네 마을 가잖아요. 2007년 대통령 후보 누구였어요? 그러면은 정봉주요. 공약은요. BBK요.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라 꽤 많아요. 이번에 제가 나가서 싸우면 경기도지사 후보 누구, 서울시장 후보 누구 이 이름 다 숨어버려요. 정봉주만 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진영에서만 주로 방송 보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정봉주 의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선거에 한번 내보내보세요. 또 저하고 토론한 국힘당 의원들이요. 다 다니면서 칭찬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봉주급 정도가 되면 어느 지역 가도 사람들 모으는 어떤 셀럽 한번 보시라니까. 유명인으로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공천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창에 정봉주 당원 공천 이렇게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를 여기 댓글창에 하지 말고 단계. 일단은 여기다 써서 이제 분위기를 모아야지. 모으고.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만 가볼게요. 지방선거 하기 전에 칼질 얘기 먼저 하지 않을까? 지방선거 다음 주에 해야 되잖아. 그래요? 칼질 이야기 분명.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칼질 이야기 하겠습니다. 칼질. 그 칼질 얘기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수박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국회의장을요? 국회의장을 왜 의원들의 손에 맡겨놓고 노심초사합니까? 그러게요. 아니 이 당원 당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끼리 한번 제가 규정을 한번 찾아볼게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보를 2명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의원들이 투표를 해요? 야 의원들이 여러분들 대의 기관으로 뽑아놨는데 의원들이 여러분 뜻대로 합니까?
안 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이게 그 수박 척결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수박 척결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면 돼요. 자, 이번에 당원당규 개정할 필요 없이 정무적 판단을 하자. 의원들 투표를 50% 반영하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그럼 50% 반영하자. 최고인데? 아, 늘 최고만 생각해요. 전당원 투표하자.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병석이냐 김진표냐였어요. 예. 상반기, 전반기. 예. 덜 익은 수박이냐, 그 완전 익은 수박이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김진표 의원이 나는 후반기로 갈라요 하고 포기하면서 박병석이 된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짬짬이 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박병석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올려준 거거든요. 예. 근데 마치 이분은 국회를 가셔갖고 하신 일이라는 게 난 민주당 출신 아닌 것처럼. 예. 이상하게 저쪽 국회의장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6월 1일 날 만약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요, 국회의장 그 이후에 뽑거든요. 당에서 네. 이것저것 밀려갖고 그 이후로 투표가 가요. 제가 당선 일성으로 우리 국회의장 뽑는데 의원들 그 투표 50% 반영하고 전당원 투표 50% 반영하자. 이거 중요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게. 그 제가 국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나저나. 자, 당원들이 뽑읍시다 우리 국회의장. 아, 그래서 그 오늘 이제 푸나님하고 우리가 또 의기투합이 잘 되니까 이거를 당원들 20만 30만 서명운동을 제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프로그램 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아니 속 터져서 못 하겠어. 아니 물론 국회의장이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예. 이게 마치 작심하고 원래 중립인 사람처럼 하면 진짜 열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민주당 편 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 법이 나름 누더기가 된 이유가 1편 좀 던져 보세요. 누더기가 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예. 너무 중립을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민주당 원안 자체를 아예 반영조차 못하는 상태가 예. 돼버렸잖아요. 자, 절대 진리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빚은 직진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빚은 회전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절대 진리는 우주에 없는 거예요. 절대 중립이 있을 수 있나요? 국회의장이? 어떻게 절대 중립이 있을 수가 있죠? 친민주당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시점에. 자, 빚은 직진해요? 명제죠. 그렇죠. 빚은 직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명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빚이에요? 이거 조명이 아니라 뭐지? 이게 매직 없어요. 잘 안 매직. 보여요. 잘 안 매직. 보여. 매직 없어요? 매직? 예. 몽키 매직. 매직. 다 있죠. 막. 아, 재밌어요, 우리 이거. 이런 그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뛰어난 이걸 갖고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잘 못하나 봐. 모든 걸 다 잘하니까. 궁시렁 하면서 할 말씀 다 하시고. 자, 예. 이게 빚이에요, 빚. 이제 이름은 좀 보이죠? 이래도 안 보이죠? 방향을 좀 바꾸시면 보여요. 반대로. 그렇지. 보이네요. 자, 위에 있는 게 직선이에요. 예. 빚은 직진합니다. 이게 그 불변의 명제거든요. 예. 근데 그 빚이 지구 근처를 통과할 때는 지구의 자력 때문에 이렇게 빚이 회전합니다. 빚이 구부러져요. 지구의 자력 때문에 빚이 구부러지면서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저기 굴절이에요, 굴절. 굴절. 그럼 이 빚은 직진한다는 명제는 깨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제가 뭘 보여주냐면 우주에 절대 불변의 명제는 없다. 완벽한 중립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국회의장이 어떻게 완벽한 중립을 합니까? 완벽한 중립을 핑계로 한 대의를 외면하고 본인의 결기를 포기해버리고 본인의 이해타산을 근거로 해서 의장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자님께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군자, 유어의. 또 써야 돼. 이거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응?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예. 저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국회의장을 하면 예. 왜 민주당에서 뽑겠어요? 민주당에서 차라리 중립하라 그러면 아예 법에 다수당 아닌 곳에서 뽑아라 하겠지. 민주당 다운 게 좀 있어야지. 예. 그 의리? 아니요, 이렇게 거놔야 돼. 자, 여기 또 보여요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보여요 이제? 의리. 앞에는 대의 명분할 때 의고요. 공자께서 뭐라 그러냐면 군자 유어의. 군자는 대의 명분에서 삶의 뜻을 찾고
소인 유어 리라 그랬어요. 뒤에 리는 뭐냐면요. 음. 이자할 때 이 리입니다. 이익. 이익, 이해관계. 소인은 본인의 이익에서 삶의 뜻을 찾는다 이랬거든요. 예.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 리다. 자, 국회의장이 되면 의를 따져야 됩니까? 리를 따져야 됩니까? 의를 따져야 되잖아요. 대의명분.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수박들은 리만 따져요. 리.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내가 요걸 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지. 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중립은 없고 국회의장은 대의 명분을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쫙쫙 나옵니다. 동행 철학이. 그럼 대의 명분의 중심은 어디다 둘 것이냐예요. 국민에게 두는 겁니다. 그렇죠. 인내천. 그렇죠. 하늘, 사람이 곧 하늘이다. 국민이 다수가 믿고자 하는 곳에 대의 명분이 있다. 그럼 당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죠? 뜻이? 당원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그렇지. 진짜 대의 명분에 복종하는 국회의장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냐? 국회의원들이 판단한다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왜? 국회의원들을 당원들이 앞장서 뽑아줬으니까. 근데 뽑아놓고 나니까 토마토인 줄 알아. 빨간 토마토가 아니라 뭐지? 안팎이 빨간 게 뭐죠? 파란 만장. 파란 만장인 줄 알았더니 수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을 내가 뽑아줘서 50% 정도는 당신들 권한을 줄게. 좋아, 50% 믿고 50%는 못 믿으니 내가 이거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당원의 뜻을 또 받기 때문에 이들도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는 국회의원 50%, 당원 50%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자. 운동도 해놨어요. 이름도 정해놨어. 영어로 NMW고요.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노모워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노모워 하게 되면 전쟁 금지, 전쟁 종식 운동 같잖아요. 예. 워가 생략된 겁니다. 워는 뭐의 약자일까요? 워터멜론. 수박. 노모워. 노모 워터멜론. 하면 너무 기니까 노모워. NMW. 노모 워터멜론. 이 운동 하자. 이번에 의장 그냥 못 넘기겠다. 나 진짜 이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저는 받고 100%더 200%도 그러니까 동감. 국회의장은 후반기부터 우리 PD님 몇 퍼센트 동감해요? 200 받고 100 더. 너무 방송 400%. 밖으로 튕겨 좀 나가지 마요 좀. 어쨌건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원들 의사 반영해라. 그건 당연한 건 전당원. 전당원. 그만큼 중요한 의장.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했고 나는 후반기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 B, C가 나왔어. 예. 그럼 그 중에서 지금 후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선일 필요도 없고요. 다선이 그거는 국회 룰을 못 깨. 그건 다선이 좋아. 그렇다 치면 지금 민주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후보 군으로 압축이 되는 게 김진표 vs 이상민이에요. 그거 행자부 장관 이상민 말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요?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덜 썩은 수박이냐, 더 썩은 수박이냐. 김진표 이상민이요? 예. 저는 방송을 접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노모워 운동을 하자. 그리고 이거는요. 푸나님이 결정을 하면 정봉주 TV도 결정을 하고요. 이재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국본 결정하고요. 개딸 결정하고요. 쭉 가고 이거 저 프로그램 다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 이상민 말고도 5선 의원들이 다 합쳐서 7명이라면서요, 민주당에. 5선 의원이요? 조정식 있고. 안민석 있고. 또 내가 저번에 들은 거예요. 7명이라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또 5선들이 있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좀 적어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상민하고 김진표인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니까 우리 개혁진영 당원들이 특히 이제 푸나님을 중심으로 안민석 국회의장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당원들이 나가라고 하는 뜻이 모이면 나가라. 이제 혼자 결정하지 마라. 대의 명분에 충실한 것은 누가 대의 명분을 주냐? 당원들이 준다. 당원들이 나가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그리고 안의원은 만약 나가려면 50대 50 이걸 선언하면서 나가라. 그럼 설사요. 당원들이 뽑게.
예, 당원들이 50%, 의원들이 50% 설사 이게 반영이 안 돼도요. 국회의원들 상당 부분이 당원들에게 저렇게 열렬한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저런 사람이 하게 되면 당을 구심점을 잡아서 단결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철험회가 다 찍을 거예요. 그리고 철험회 말고도 개혁적인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단결해갖고 당원들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제가 노모워 운동해갖고 푸나님 노모워 운동인데 10만 명 이상 서명하잖아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뿌리는 것도 있고요. 바로 그 임시 홈페이지 만들어갖고 다음이든 네이버든 카페 만들어갖고 거기 와갖고 링크해갖고 서명하는 오늘이면 제가 이거 프로그램 구축해요. 이야, 한번 해봅시다. 신박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아무리 개고생해봐야 예. 이번 그 원안대로 통과 못 시킨 데는 예. 그 박병석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된 구호도 거예요. 멋있어요. 예. 약간 그 북한 이제 그쪽 구호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학원 할 때 구호가 이거였거든요. 학생과 학원은 교육 생명체적 공동체. 이게 주사파가 이제 주장했던 건데 그거 뭐 인용해도 좋은 것만 인용해도 되잖아요. 당원이 결심하면 의원들은 복종한다. 이러면 좋잖아요. 당원들이 결심하면 알겠습니다.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복종한다. 요거는 진짜 제가 오늘 또 역시 정치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난 생각지도 못했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네. 이런 국회의장?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입법부의 당원이 수장인데 예.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데 당원들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돼. 그럼요. 박병석 만약에 박병석이라 등등등 했을 때 왜 그 교황 선출 방식처럼 있잖아요. 뭐 다선 이주로는 갈 수 예. 있겠지만 출마를 하지 않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예를 들면 의원들이 한 3명 추려. 예. 자기들끼리 콘클라베로 그냥 아무나 추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3명을 당원들이 뽑게 만드는 방식.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그래도 되고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다 못 거예요. 네? 본인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오죽했으면 저번에 원내대표에 최강욱 의원이 초선인데 예. 거기 그 결선에 올라갔겠어요. 사람 답답한 거지. 최강욱, 김의겸, 김용민 고군분투 하잖아요. 음. 여기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정봉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은요 잘 싸워요. 단점이 있어. 태권도 유단자야.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몸싸움 아니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몸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태권도로 예를 드는 거예요. 태권도 유단자는 룰을 지키잖아요. 토론에 나가서도요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을 써요. 누가 상대방이 얘기 한번 시덥잖은 얘기를 했다고 쳐요. 국힘의원이 뭐요? 검찰 정상화가 부패 완판이라고요? 그런 말씀 계속 쓰면요 지나가면요 개들이 좋아합니다. 예? 왜 개가 좋아해요? 그 부패 완판이 개소리이기 때문에요. DS. DS. 개소리는요 비유 아닙니다. 속어 아니에요? 독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 나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치 안 맞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 유단자 뒤에 정봉주 스트리트 파이터가 나가면 지금 현직 의원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번 선거 나가고 싶냐? 당원들이 원하면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떨어진 지역도 나갑니다. 그럼 첫 번째 이번 지방선거 좋고 두 번째 국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윤 정권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 가훈이 우리 방송 들어보셨으면 알 게 아니에요. 집에 가훈이 뭔지 아세요? 투쟁. 우리 애들이 맨날 그래요. 아빠 좀 무서워 투쟁. 투쟁도 우리 장모님이 붓글씨 하거든요. 장모님 빨간 글씨로 써줬어요. 장모님 쓰면서 덜덜 떨어. 정서방이 좀 무서운데 투쟁. 한자로?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게 국회 들어가서 당에서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당은 사실은 칼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06년 지방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폭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정권을 뺏겨요. 그때 20 몇 점 몇 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근데 민주당인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우리 당 당직자들이 당직을 갖고 있으면서 무소속으로 나간 우리 당 민주당 공천 안 받고 무소속으로 다 나가요. 민주당 약 올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 민주당 이분들이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당직자들이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해요. 이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진짜 아사리 판이었네. 그때. 그러면 그때 그래갖고 2006년입니다 이게. 당나라였었네 진짜 그. 당 윤리심판원에 어. 윤리위원회 67명인가 69명인가가 제명해달라고 올라와요. 제명도 아니고 이분들 징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청문했죠. 오일영 국장한테. 법률심사 국장한테. 오 국장님 보고해보세요. 67명 69명 100%가 다 해당 행위예요. 그 어느 정도 해당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제명감이죠 이래요. 야. 이분들이 그때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석현, 부위원장 우윤근 정봉주. 그래서 제가 하는데 둘 다 그 법대 출신이고 변호사예요. 이석현은 그 변호사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당이 강력한 질서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원 다 제명이다. 그러니까 국장이 자기가 제명을 상신해놓고도 이 사람들 제명하면 난리 납니다. 아, 그것도 못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명 안 하면 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명을 했어요. 제명을 하는데 제명하는 순간에 이석현 위원장, 우윤근 부위원장 전화 받으면서 나가다. 독박 안 쓰려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제명 의결을 했죠. 나머지는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의결에 동의했어요. 그 최고위원회 올라갔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발칵 뒤집힌 거야. 어떻게 67명을 당해서 제명을 하냐. 빠꾸.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백도 없다. 또 제명 100%또 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국장한테 물어봤죠. 이분들 제명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심판원에 올라왔는데 지역감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 갖고 당신 이번에 징계할 거예요. 이러면은 해보려면 해봐라 이씨. 이러면서 약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9명, 67명인가 다 제명했죠. 최고에서 내려온 거 또 제명했어요. 야, 그게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복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제명. 제명했는데 재심 청구들하고 그래갖고 딱 들어오는데 이 영등포 당사 때 딱 막 이렇게 건달 같은 사람들이 에이씨 막 욕하면서 마당에 한 4,500명이 있는 거예요. 난닝과 백바지가 그냥. 그렇죠. 내가 딱 그거 뚫고 들어오는데 야, 저 쉐이야 저 쉐이 저게 제명시켰어 이러는 거여서 어느 분이 저한테 욕하셨죠? 저한테 얼굴 보고 욕하세요? 그때 조용해져요. 뚫고 들어가갖고 재심 다 기각 제명. 그때 그 오일영 국장이 의원님 호남에 가면요 나머지 사람들 한 30-40명이 또 남아있거든. 90도 절을 한다는 거야. 제명된 사람도. 당이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결기가 있어야 되고 당원들의 뜻에 충실해야 되고 제가 그때 누구 믿고 이랬습니까? 당원들 믿고 이런 거예요. 정봉주 최고다. 야, 아까 말씀하신 그 노모 워터멜론. 노모워. 그러면 우리가 저기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하는 줄 알아요. 노모워. 그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지. 전쟁도 반대하고 수박도 반대하고 노모워. 더 이상 수박은 없다. 그럼요. 더 이상 수박은 용납할 수 없다. 누가? 하늘이. 하늘은 누구? 당원. 네. 야, 오늘 방송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지금. 근데 이게 정치 더 이상 안 할까 자괴감을 갖는 이 사람의 입장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괴감은 그러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배추 쓰는 셀 때 쓰고 좌절은 개나 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제명인의 마을이나 이런 우리 개딸 양아들들은 이재명 후보를 보궐선거 나오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찬성해요. 그래서 이재명 안 나가는 쪽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쪽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신다고 하면 자, 조건을 간단하게 할게요.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지역은 절대 제가 가서 경선하거나 이럴 생각 없죠. 당에서도 주지도 않을 거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고문이 안 나오신다고 하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저를 꼽아 주십시오. 훌륭해. 이렇게 솔직해야 돼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낙하산이라고 저항하면 저항하는 분들 20명만 모아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끝장토론 한 번만 붙여주시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그때는 내가 술을 마실게. 그리고 그 지역에서 민주당 당원들을 상대로 정봉주 오는 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합시다. 반대가 더 높으면 안 갑니다. 간단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무조건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첫 질문 중에 하나가 예. 누가 민주당입니까? 이렇게 예. 건물이냐, 지도부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의원이냐. 근데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민주당이에요. 제가 항상 이를테면 그 보온 차원에서라도 예. 정봉주 의원을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가 고생했으면요. 이 정도 되면 당 전체가 보답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계속 광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몰라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거죠. 괜찮아요. 우리 집에 그 반려견은 없지만 우리 동네 개들이 좀 살쪘어요. 왜? 좌절을 자꾸 던져주니까 좌절은 개나 주라 그랬잖아요. 반려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일종의 나비 효과인데 예. 어느 지역은 이재명 지사 나오고 예. 어느 지역은 정봉주 나오고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라는 거 사실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 나가는 상황이 정봉주 아니면 나가면 폭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리고요. 예를 들고 아까 김은혜 그 지역 갖고 선거운동 거기에 한 50% 쓰고 나머지 50%는 김동연 당선시키는데 또 뛰어야죠. 서울도 오고 서울도 오고 다시 333. 예. 3분의 1. 내 선거구에 쓰고 3분의 1 김동연, 3분의 1 송영길. 일단 이 그 필드에서 저 마이크 줘보세요. 내 말이요. 저번에 예. 송영길 대표 출정식 할 때도 보니까 예. 좌중을 휘어잡더만 내가 그래서 그것만 따로 따갖고 예. 우리 팟캐스트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국회의원도 솔직히 어디 마이크 쥐어주면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만. 제가 왜 그 연설을 잘하는 줄 아세요? 거기 저를 보고 있는 우리 당원이 제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케이. 내 지지자가 그렇게 막강하게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 잘하는 거로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났어요 벌써 또? 네. 다음 주 또 하시면 되지. 맨날 하다가 말아. 오늘 진짜 신박했던 거는 네. 국회의장 당원 선출이요. 예. 아까 말씀 그 방식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3명 줄이고 예. 당원들이 추려이면 그 어떻게 당원들을 배신을 해요? 그 국회의장이.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당원들 100%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3명으로 압축된 분들을 의원들로 해갖고 점수 배정이 되잖아요. 100분율로 하고 당원들로 해갖고 100분율 갖고 둘이 합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아니 그거예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알겠습니다. 당원들에게 100% 주는 게 아니라 50% 주자. 의원들 50% 주자. 이를테면 민주당 내 박병석 방지법이지. 아니 노모워. 박병석 그럼 요즘 노모법. 노모워. 워터멜론의 줄임말이에요. 노모워. 알겠습니다. NMW. 오케이.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오늘 방송을 끝으로 컷오프에 대한 슬픔은 없다 이제. 여기까지 한풀이 하셨잖아. 슬픔은 있어요. 앞으로 한 20분 정도 하셨는데 예.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슬퍼가 좌절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빚이 오히려 예. 사라진 느낌이고 다시 웃고 일어나면 어떻게처럼 일어나면 저 사람 속마음은 어쩔까. 그래도 웃네. 이래야 마음이 빚이 생기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의원과 함께 1시간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3시. 오케이.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돼.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날은 바로 1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